은평구의회가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꾸고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미경 은평구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은평마을 방과 후 지원센터장으로 계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좀 발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마을 방과 후 지원센터장으로 있을 때부터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은평혁신교육지구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시설 청소년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과정이 함께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실상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는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보호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서울시에서는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 그리고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 등 재정 지원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역시 보호종료 아동 지원조례를 만들고 청년청을 운영하며 지원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 이병도 시의원님이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박주민 의원도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당사자들의 노력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 사회관계망이 확장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보다 많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 그리고 아동보호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이 자립준비 청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 말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명칭의 변화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아동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퇴소하는 나이가 18세거든요. 네. 18세의 아동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이것이 이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을 지원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처음부터 적합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이제 저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했었는데 보호종료 아동 대표로 40대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명칭 변경입니다. 아동에서 청년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에서 자립을 위한 지원 그리고 권리 차원의 의미가 확대된다라는 것을 뜻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에서 청년으로 성인을 성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정하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지으면 삶과 자립에 있어서 주체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권리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조례안 제정 후에 지금 2년 가까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이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됐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실효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실태 조사를 하는 거, 그래서 대면 실태 조사와 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 지역에 나와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은 실적으로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관계 맺기를 해야 합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어려운데요. 이 발걸음에 함께 해주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요. 관계망 속에 있는 당사자들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과 그리고 사업이 만들어질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만이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지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여행을 함께 한다든지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맞춤형 지원인데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또한 자기 경험을 나누고 요구할 기회를 만들고 변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자준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준청의 역할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을 과연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에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태어났는데 함께할 가족이 없다라면 사실 가족의 역할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 후에 이들에게 가장 움츠리게 되는 것이 사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은평구에는 200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들이 우리 주위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으로 주민들끼리 서로에게 비밀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마을이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작은 마을 단위, 은평구 단위에서 할 수 있지 국가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 은평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함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평구 내 자립준비 청년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또 실질적인 지원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